예, 해볼게요. 여기 좀 이전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환경이 좀 나아졌죠. 이게 막 사람이 많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 시설이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칠판도 뭐 나쁘지 않고. 자, 정석책 먼저 펴볼까요? 유제 다 풀어봤어요? 어땠어요? 어려웠죠? 사실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립2차 부등식 이쪽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근의 위치관계, 근의 분리했었죠. 판축함 조사고 그런 거. 그게 사실 연립부등식 이제 파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배우긴 했는데 원래는 연립부등식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근의 부호 결정하는 거. 둘 다 양수일 때 판별식 조사하고 두근의 합이 뭐 양수, 뭐 두근의 곱은 양수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끝판왕. 식 만드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의 위치관계까지 포함관계. 사실 집합도 배우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집합은 공통수학 2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질문 먼저 할게요. 자 유제 15에서 1, 2, 3, 4랑 7, 8, 9 이겼죠? 질문 부르세요. 부르세요. 4번. 7번. 1번, 8번. 다 하셔도 돼요. 다 어려워서. 9번. 2, 3은 괜찮아요? 3번. 2번 괜찮아요? 오케이. 자, 15-1번.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일단 뭐 했냐면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까지 푸는 거 배웠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립부등식을 그냥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연립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부등식, 그냥 연립부등식 푸는 거였죠. 그래서 221페이지에 유제 15-1. 자, 문제 자체가 일단은 푸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방정식이든지 부등식이든지 풀라고 하면 가능한 해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럼 딱 봤을 때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A가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 되면 쉬운 문제고요. 안 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야. 그래서 자, 그때 얘를 풀려고 봤는데 인수분해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부등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면 뭐부터 하라고 했더라? 자,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판별식 써보라고 했어요. 판별식. 그럼 판별식을 썼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해가 특수한 경우야. 얘는 해가 특수하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야 돼요? 그림으로 그림으로 가시죠. 그림으로. 얘는 그림을 이제 x축과의 위치관계를 설정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럼 x축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찾아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근이 2개 나와. 근을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뭐 한다고 치면 얘가 이런 꼴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억지로 그냥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야. 대충 느낌 오세요? 그래서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의 70%, 80%는요. 위에 거 그림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 문제야. 오케이. 근의 공식을 쓰는 거요. 잘 안 나와. 근의 공식은 생각보다 지금 파트에서 하는 거 말고는 나중에 잘 안 쓰여요. 응용될 때는 근의 공식 거의 안 써.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잘못 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인수분해 안 되네요.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부터 써봐야 되겠죠. 그러면 D에서 판별식 쓰라고 짝수 공식, 짝수 줬죠. 그럼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 그쵸? 그러면 얘는 열린 결말로 가야 돼서 A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해봅시다. 자, 판별식 썼더니 우리가 해가 특수한 경우 먼저 조사할게요. 그러면 판별식 1-A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A는 1보다 클 때죠? 그러면 A는 1보다 클 때는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그럼 그림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2차 함수 그래프고요. 얘는 X축이죠? 그러면 X축 그리시고 X축과 2차 함수가 맞나요? 안 맞나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해가 없다는 얘기야. 해가 없으면 실근도 있다 없다? 아니,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자, 해 없어요. 그러면 교점 있다 없다? 교점도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굴러기면서 X축과 만나지 않게 그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이렇게 하고 얘는 X축.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문제 해석해봐요. 자, 2차 함수 부분이 X축보다 작은 쪽을 찾으려. 작은 쪽이 있어 없어? 없네요. 그렇죠? 그럼 해가 없다가 돼. 그래서 A가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하는 거야. 되게 많이 했었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 판별식이 짝수 공식이었죠? 짝수 공식. 1 빼기 A가 이번에는 0보다 0이랑 같을 때도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세 개로 나눕시다. 즉, A가 1일 때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도 중근, 얘도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얘도 그림으로 가셔야 돼요. 그림 또 그려보면, 자, X축 그리고요. 판별식을 썼다는 얘기는, 이참수를 그렸을 때 중근. 중근은 해가 몇 개? 해가 한 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점도 몇 개? 교점도 한 개가 돼야 돼요. 그럼 아래로 굴르기 이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하나이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때도 어떻게 돼요? X축보다 이차 함수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럼 이때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자, 세 번째. 자, 판별식. 이번에는 1 빼기 A가 0보다 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보다 클 때. 그러면 얘도 그래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얘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려면 근의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일단 0이라고 놓고 푼 상태에서 근의 공식을 써요. 그러면 짝수 공식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짝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두 분이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빼기 하나의 근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 이거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 좀 돕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야. 아까 흐름도 기억하시죠? 판별식 써보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 써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림 그리는 거고요. 근데 판별식 조사했더니 0보다 크대. 그러면 인수분해가 억지로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억지로 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작다 꼴이니까 모아지는 꼴이 되겠죠. 사실 이거 안 써도 돼요. 해 그냥 구한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x는 작은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큰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잘 보이나?
그러면 찢어지는 꼴의 형태의 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이제 써주면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해가 없대요. 근데 판별식이 0이어도 해가 없잖아요. 해가 똑같은 형태로 나오면은 얘 두 개를 짬뽕해서 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최종 해를 구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가 없다가 돼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뭐죠? 작다 꼴이죠? A가 1보다 작을 때는 그거 나왔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해가 이놈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죠. 잠깐만요. 해가 잠깐만요. 여기 등호 있다. 자,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여기 같아지는 점 되죠? 그럼 해가 없다가 아니라 딱 하나 되네요. A가 1일 때 A에 대해 1 넣으면 얘 X 플러스 1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해를, 이제 참을 만들어주는 부등식. 그래서 이거 분리하셔서 쓰셔야 돼요. A가 1보다 크면 해가 없다. A가 1일 때는 X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되죠. 이 시점. 등호를 이제 빼고 생각했냐?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실제로 이제 개념 이해할 때만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냥 특정한 부분만 나와요. 유제 문제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거.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상황 나눠서 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3번 가요, 3번. 자, 2차 부등식이래요.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안 되는 수는 뭐예요? 0이면 안 되죠? 자, 그럼 책에 지금 적진 않았는데, 책에 보시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가 0이 되면 2차 부등식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일단 A는 0이 될 수 없구나. 이걸 좀 써 놓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A가 0일 때도 조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이거 체크 많이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때 2차 부등식의 해가 잘 보시면 얘 2차 식이 0보다 작다 꼴인데 원래 모아줘야 돼요. 근데 해가 찢어지는 꼴의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 A가 무슨 수? A가 사실 음수였다는 얘기죠. 이거는 항상 좀 체크하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 물론 사용이 안 되면 괜찮은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만약에 되면 쉬운 문제로 들어가서 얘랑 인수분해 해서 근 찾고 비교해주면 되는데 안 돼요. 자, 안 되면 얘 근으로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거꾸로. 일단 제일 쉬운 방법 한번 한 다음에 쉽게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종합적으로 쉽게 푸는 방법 그것도 두 개 같이 해볼게요. 알겠죠? 많이 계속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위에 거 보지 말고 얘가 어떤 식에서 나왔는지 상상을 해보면 자, 인수분해가 x 빼기 하나의 근, 그 다음에 x 빼기 또 하나의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찢어지는 꼴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원래 처음 식이. 이 위에 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 자, 근데 우리 이 놈이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최고차항만 같아지면 해도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식 자체가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양변에 A를 곱할까요?
그냥 A 앞에 곱해주면 얘가 A가 붙고요.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요? 부동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죠? A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싹 전개하면 얘 처음 식이랑 비교해주면 A값, B값 전부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4까지 다 배운 게 사용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복소수는 좀 안 들어오지만. 자, 그러면 전개를 하면요. x제곱,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x, 두 개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이네요.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a까지 또 분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식이 위에 처음 식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4a, 마이너스 4a가 a 플러스 b랑 같아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a 제곱이랑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a 제곱이 a인데 양변 a로 함부로 나누지 마세요. 웬만하면. 되겠죠? 그럼 a 제곱 이항하면 a 제곱 플러스 a가 0이고요.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누구 써야 되죠? 0은 우리가 쓰면 안 된다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을 써도 있었어요. 그래서 0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b 값은 몇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4가 되니까 b 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어요. 됐죠? 이거는 괜찮죠?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얘 기본기를 마스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볼게요. 좀 쉽게 푸는 방법 좀 갈게요. 앞에 있던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다 쓸 거예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들어갈 거야. 자, 위에서부터 들어가면요.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해요. y는. 그럼 얘는 x축이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찢어지는 꼴로 바꿨으니까 A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어서 얘는 위로 블록인 놈이야. 구경만 하세요. 잘 안 돼도 돼. 자, 그러면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부분 해서 자, 이 부분이 뭘까요?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교점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해가 작은 부분 찾아라. 그럼 해가 이런 모양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은 x축과의 교점에서 2-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x 절편이니까 y에다 0 넣는다고 생각하면요. a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 빼기 a제곱은 y에다 0 넣으니까 이런 방정식에서 두근이 누구? 얘랑 얘. 그래서 두근이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2-루트 3,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 합은 마이너스 예분의 예죠.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b가 두근의 합인 4랑 같아야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럼 마이너스 a네. 그게 두근의 곱. 4 빼기 3이니까 1.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내면 b는 5 나오죠. 좀 더 간단하죠. 사실 조금 익숙해지면요.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같네요. 두 개 곱해서 a분의 1. 그러면 10초면 다 풀려요.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이런 거는 그래서 2차 함수는요. 모든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복소수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사실 스케일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굳이 그런 건 할 필요 없고요. 좀 중요한 단원, 2차 함수, 2차, 연립 2차. 2차 나오는 건 진짜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몇 번 반복할 거거든요. 머릿속에 최대한 넣어보세요.
자극을 줘봐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B가 5가 되죠. 그 다음 4번. 4번도 또 해볼게요. 4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근과계의 수학에 혹시 적용시킬 수 있나? 한번 읽어보고 그림도 한번 살짝 그려보세요. 자, 4번 해볼게요. 자,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전히 A는 0이면 안 되겠죠? 빨리빨리 체크하시고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식이 0보다 크다 꼴. 크다면 확대되니까 찢어져야 되는데 모아지는 꼴이 나왔어. 그럼 A는 무슨 수? 음수가 돼야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 있죠? 주어진 해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어. 부등식을 만들어. 그러면 일단 최고차는 무조건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이 2, 4. 그럼 x 빼기 2, x 빼기 4가 모아지는 꼴이 되려면 0보다 작다라고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되면 이 식이 나오고요. 얘를 거꾸로 했을 때 얘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먼저 마스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A니까 양변에 A를 또 곱해서 쟤랑 비교를 해줘야 돼요. 양변에 A 곱하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겠죠? A 음수라고 놨으니까. 그럼 A 곱해주면 얘 바로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바뀌죠. 그럼 정리해요. 합 A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얘 식이랑 이놈이랑 아예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A가 B랑 같고요. 그 다음에 8A가 C랑 같아야 돼요. 됐죠? 식이 두 개이고 문자가 세 개네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부정방정식이죠. 안 풀려. 안 풀리니까 자연수조건, 실수조건 뭐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 없고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문자수 죽여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C 대신에 8A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6A 대입하면 플러스 24A X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문자 통일됐으니까 양변에 A 나눠도 돼요? 되겠죠? 그럼 A 없어지고 X에 대한 2차식 나오니까 풀리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양변에 8A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8A로 나누면 A는 음수니까 플러스 3X, 8, 26. 그러면 부등호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 2 해서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모아지는 꼴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일단 이거부터 계속 하시고요. 얘도 한번 쉬운 방법 합시다. 자, 위에 있는 거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얘는 x축. 자, 그러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2부터 4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x축 그리시고요. 위로 블록이죠. A 음수라고 취급했으니까 위로 블록이고 만나는 지점이 몇이겠어요? 2, 4가 돼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x축의 교점이 2, 4라는 걸 알았죠. 맞아요. 그러면 또 한 번만 써보면 자, x제곱 저거 가져와야 되겠죠. 다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원래 y인데 y에 대해 0 넣어야 x축과의 교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는 0에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2와 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게 6이고요.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인데 그게 8이죠. 8.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a, c는 8a 나와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이제 보이면요. 얘까지 그릴 필요 없이, 얘도 쓸 필요 없이 바로 얘가 나온다고요. 한 줄. 아시겠죠? 계속 똑같이 한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자,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사실 그래프 푸는 의미가 없어. 결국엔 다시 식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교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점 찾기 위해서 어차피 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그림으로 이제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림으로 좀 쉽게 가려면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아시죠? y는 자 x제곱 더하기 6x, 얘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9고요. 얘는 1을 빼주면 얘가 8 나오죠. 이거 하실 줄 아시죠? 표준형 바꾸는 거. y는 x 플러스 3제곱 빼기 1이니까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블록인에 나오죠. 맞죠?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놓고 1, 2, 3, 4번 다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로 보고 y절편이 8이죠. y절편이 8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8. 됐죠? 자, 1번. 자, 해석해 볼게요. 1차. 이제 1번 보시면, 얘 y로 넣으면, 얘도 y로 넣으면, 얘는 그림이 우리 방금 그려놓은 거, 2차 함수 나오고요. 얘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 했죠? x축이라고 했었죠? y는 0은 무조건 x축이에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 더 큰 거 찾아라. 그러면 x축이 이놈이니까 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 부분 가져오라는 뜻이죠. 그럼 그거를 x의 범위로 나타내면 돼요. 그럼 x의 범위는 여기네요. 여기보다 크고요. 여기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를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 값이 모르죠. 결국에는 얘 x절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얘 1번 얘 부등식 그냥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 찾는 방법은요.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2, 4 하시면 x 더하기 2 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결국에 여기가 마이너스 4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놓으면 이제 y 2차 함수가 더 큰 부분 찾아준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도 얘는 그림을 훼손시키지 말고요. 얘가 y는이라고 놓고 얘도 y는으로 함수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놈은 이미 그려져 있죠. 여기 그려져 있어.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애.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3이라는 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됐죠? 그때 이 참수가 이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래요. 그럼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있는 부분 얘가 초록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교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x가 얘보다 작을 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을 때의 범위가 이 안에 들어있는 범위를 표현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참수랑 얘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교점 찾는 건 무조건 뭐라고요? 교점 찾으려면 무조건 연립하셔야 돼요. 방정식 혼란이에요. 따라서
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은 3이랑 같다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이항시키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가 0이야. 2로 해서 둘 다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이래요. 결국에 교점이 얘가 마이너스 5였다는 얘기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방정식 안 풀면 문제 못 풀죠. 결국에는 그래프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같아지는 것도 허용하니까 등호 넣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3, 4번은 안 할 건데 이거 결국엔 지금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푸시면 돼요. 3을 이항시켜. 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이 넘어오면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이 부등식 원래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하고 뭐야? 모아지는 꼴이죠?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 어떻게? 외워서 풀란 얘기예요. 좌변을 다 이항시켜 버린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써서 특수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억지로 또 근해공 써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되셨죠? 나머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한번 해설지 한번 참조해서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7번 했고요. 8번. 자, 이번에는 모양 만드는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자, 쟤를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부등식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부등식 분류한 거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 있고요, 절대 부등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참이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약간 항등식이랑 비슷하다 했었죠. 뭐 똑같은 거야 사실. 그래서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고요.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는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알고 보니까 얘는 사실 절대 부등식이었던 거야. 이걸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해가 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로 가는 거야. 해가 좀만 특수하다, 이상하다 싶으면요, 그래프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y는으로 놓고 y는으로 놓으면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x축이죠. 자, 그러면 항상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커야 돼. 즉 위에 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x축 그려보시고 아래로 볼록이 이차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그때 이 x축과 이차함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그럼 두 개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는 없어야 돼요. 왜? 교점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교점은 항상 실근이야. 교점. 왜냐면 허근은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가짜 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교점이 있는 거. 그러면 실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에 얘 식과 x랑 연립을 시킨 거. 그 x축과 연립시킨 거. 방정식,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근이 있다 없다? 아, 근이 없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 아, 판별식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절반 제곱이니까 9 빼기 p제곱. 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같아져도 될까요? 약간 이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 안 될까? 같아지는 부분 생기면 안 돼요. 항상 커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안 돼. 그러니까 등호도 넣어주면 안 돼. 어렵죠? 그럼 이제 얘 풀어주면 되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P-3, P 플러스 3. 그러면 P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커지니까 찢어지는 꼴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얘가 P의 범위가 완성이 되는 거겠죠. 해석이야. 결국에 이게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해가 좀 이상하다, 특수하다,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 떠올려줘야 돼요. 알겠죠? 완벽히 가야 돼요. 완벽히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절대 부등식 일단 이거는 몰라도 돼요. 패스하세요. 이해 안 돼요. 자, 오히려 차라리 이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쉬웠죠. 지금 얘 주어진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여야 된대요. 양수. 그러면 그냥 일단 모든 x 신경 쓰지 말고요. 얘 등식 있죠. 얘 등식이 양수이려면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되죠. 그리고 그 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줘야 될 부등식은요. EM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라고 놓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맞죠? 얘가 양수이어야 되며,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되고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이 돼야 된대요. 그럼 방금 풀었던 거, 얘는 이제 절대 부등식이 되어야 되는 얘기겠죠. 항상 참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x제곱의 개수가 이제 1이었기 때문에 편했는데, 지금 얘까지 마이너스 6으로, m이 m 더하기 6, 미지수로 나왔죠.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얘가 2차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2차식이란 말 없어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돼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게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m 더하기 6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다 조사하셔야 돼요. 오케이? 부등식은요, 부등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 0, 음수 다 조사하셔야 돼요. 3개 갑시다. 자, m 더하기 6이 0보다 작을 때 먼저 가볼까요? 작은 것부터 갑시다. 즉, 얘는 m이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 6 넘어가면, 이 범위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볼록이죠? 이 이차함수가. 즉, 얘가 특수하기 때문에 이미 특수하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인수분해 되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래프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얘를 y눈으로 놓고 해석 안 되면 자꾸 y눈으로 놔서 그래프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요.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x축을 어디다 그려야지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x축보다 위에 있을까?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이렇게 그리면 이차함수 항상 위에 떠 있나? 아니죠. 자, 얘는 계속 내려가는 애야. 그러니까 언젠간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서 음수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오케이? 얘 전체 값이 음수가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자, 이 경우에는 얘 만족시키는 m 값이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m 더하기 6이 0이 될 때 생각해봐요. 그럼 m이 마이너스 6일 때. 자, 그러면 m 더하기 6이 0이니까 얘가 날아가죠. 그리고 m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 넣으면 뭐가 되냐면 12x 더하기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요. 얘는 없어지고 얘는 12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자, 얘도 생각해보면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얘는 마이너스 3만 넣어도 등식 거짓되죠. 항상 참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아니면 그림을 생각해봐.
y라고 생각하면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그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언젠가 직선은 내려가는 부분이 생겨요. 얘가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는 게 있다 없다. 여기서도 만족시켜주는 m 값이 없어요. 좀 어렵죠? 계속 구경해보세요.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엔 m 더하기 6이 0보다 클 때 생각해보면요. 즉, m이 마이너스 6보다 클 때는 최고차이 양수니까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애가 만들어지죠. 그럼 아래로 볼록인 애가 x축보다 항상 떠있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점이 안 생기게 하면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떠있어서 x축보다 항상 커요. 즉 양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분별식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교점이 없네. 그럼 실근도 없다 라고 돼서 판별식 짝수공식 쓰라고 여기 앞에 2를 또 줬네요. 그쵸? 그럼 x 개수의 절반의 제곱 m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m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돼요.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이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등호를 여기서 넣어주면 안 되죠. 그러면 m 제곱 그래서 2, 3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럼 뭐 하시는 꼴이니까 작은 것보다 커야 되고요. 큰 것보다 작다. 얘가 m의 범위가 되고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범위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에서 범위를 찾은 거니까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얘 범위 안에 얘가 들어있죠. 두 개 연립시키면 그냥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부등식이 제일 어렵죠. 이게 끝판왕이야. 그래서 예전 그 공통수학 정석책 있잖아요. 2차 부등식까지 나오고 뒤에 다 잘라버렸어. 다 공통수학 2로 보냈거든요. 그만큼 연립이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야. 왜냐면 이게 양이 많아지나요? 경우의 수랑 옛날에는 행렬이 안 들어왔고 나중에 원방정식까지가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평행이동까지가. 근데 그것도 예전에 없었어요. 그냥 2차 부등식에서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렸어. 다 넘겨버렸는데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서 그래요. 알겠죠? 공통수학. 요즘에 좀 트렌드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런지 껴놨더라고요. 넘기시고요. 그러면 다 됐고요. RPM 질문 있을까요? RPM 좀만 더 해볼까요? 뭐 경우의 수 금방 하니까 RPM 갑시다. RPM 812번부터 840번. 예, 질문 부르세요. 14? 그래. 15. 아, 25? 또. 21. 29. 28. 31? 32? 없어요?
37. 굿. 15. 36. 끝. 여기까지 할까요? 맞네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814번. 사실 오늘 기본 문제 정석책 있죠? 기본 문제 나오는 문제랑 이제 비슷한 건데, 먼저 볼게요. 자, 얘 해를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등식, 2차 부등식 풀 때는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 개의 곱이 양수이면,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인 경우 두 개 다 조사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 알아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두 번째는 어떻게 가냐면, 인수분해해서, 장모, 확진. 이거 외워서 푸는 방법. 또 그래프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프로 뭐 이해를 이렇게 하는 거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용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얘를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두 개 곱하면 4차 함수 나오거든요. 4차 함수는 우리가 미적분 파트 구하면, 배우면 사실 이거 이렇게 풀 필요 없고, 얘 두 개 연립시키면, 그냥 두 개 곱하면 4차 함수 이런 모양 나와요. 이거 위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에 x축까지 교점이 따라 다 나오거든요. A, B, C, D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부분 위에 있는 부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면요, 이거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성은 더 떨어지죠.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근데 우리 미적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둘이 곱한 거야. 이거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두 식을 곱했어.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fx가 양수일 때 동시에 gx도 양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x가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gx도 음수가 돼야 돼요. 동시에. 자, 그럼 얘는 그림 문제예요. 그림. 뭐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자, fx는 이게 위로 볼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야? a부터 c까지죠. 그래서 a부터 c까지 사이일 때 이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x가 양수인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죠. b보다 작을 때 d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x가 b보다 작다. 또는 이제 x가 d보다 크다. 이 범위인데 두 개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돼요. 이게 여기서 그냥 바로 해석해도 되는데 되게 복잡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 이제 수직선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순서가 A, B, C, D잖아요. 그냥 A, B, C, D 대충 그려놔요. 순서만 맞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얘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A랑 C가 이렇게 모아지는 꼴 형태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보다 작다. 그럼 얘는 다른 팀이니까 높낮이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연립부등식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D보다 크다. 그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의 범위는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 거야. 이 그림을 보이시면 바로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자,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있죠? 아래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그럼 얘는 x가 a보다 작을 때 또는 c보다 클 때 그러니까 fx는 0보다 작을 때 범위 하나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풀어봐야 되겠죠.
gx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0보다 작으니까 b랑 d 사이죠. 그럼 이럴 때는 x가 b보다 크고요, d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수직선 그려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 B, C, D 순서예요. 그럼 A보다 작다, C보다 크다가 한 팀. 그 다음에 B랑 D가 이렇게 모아지는 게 또 한 팀. 그러면 공통의 부분은 여기네요. 그럼 이때 해는, 최종 해는 C보다 크고요, D보다 작다. 이게 들어가죠. 그럼 이제 얘도 써도 되고요, 얘도 둘 다 써도 된단 말이야. 두 개를 합쳐주시면 돼요. 합쳐주시면. 따로따로 써주는 거 아니고요. 합쳐져. 이제 다른 세상의 얘기를 둘 다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 해는 여기다 적으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또는 C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해석해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림에다 그냥 하는 거야. 그림에다가 0이 되는 부분을 다 잘라요. 그래프가 0이 되는 부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봐요. 그러면 둘 다 부호가 같은 부분 찾으면 돼요. 자, 일단 A보다 작을 때는요. fx는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좀 확장을 시켜보면 gx는 위에 있어요. 그럼 음수, 양수. 얘는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A부터 B까지 보시면 얘 양수, 얘도 양수네요. 그럼 A부터 B까지는 둘 다 양수인 거 여기에 해당되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하나는 내려가 있고 하나는 위에 있네요. 그럼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 C부터 D까지는 얘 내려가 있고요. 얘도 내려가 있네. 둘 다 음수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다 음수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되고요. C부터 D까지 됩니다. 한 번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요. 수직선 꼭 해서 나타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돼요. 이게 원래 사실 이렇게까지 설명 안 했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헷갈려하니까 잘라서만 했었거든요. 처음이니까 한 거야. 나중에는 한꺼번에 해요. 알겠죠? 다음 15번. 자참수 배우면요 되게 쉬워. 자참수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짬뽕 시켜놓은 거야. 8이 자, 정수 x값 찾으래요. 얘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럼 얘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참이되는 x값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조건부등식이야. 그러면 결국에 푸는 방법은 딱 하나야.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고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특수한 경우니까 판별식 한번 조사해보고요. 근데 판별식이 특수하지 않으면 억지로 근해 공식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결국에 좌변으로 다 넘겨요.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5x가 되고요. 3 넘어가면 3.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러면 부동 바뀌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1, 2, 3, 1. 그럼 6.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요. 맞죠? 그러면 x 빼기 3. 2x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모아지는 꼴이니까요. x의 범위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0이 되고요. 얘는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x의 범위가 완성된 거죠. 그럼 정수만 사용해야 된대요. 그럼 x는 자 마이너스 1 안 되고 0부터 되면 0, 1, 2, 3 4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개? 4개. 4개. 됐어요? 그 다음에 21번. 21번도 정석책에 있는 거죠. 찍어도 돼요? 21번. 자, 해 아닌 거 찾으래요. 결국에 풀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네 절대값 나와 있네.
그럼 암기 방법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적용돼요, 안 돼요? 케빈은 적용되니, 안 되니? 절대값 빼고 나머지가 숫자잖아. 적용돼요. 그쵸? 그럼 얘도 절대값 쪽이 크니까 찢어지는 꼴로 가야 된다고. 그럼 플러스 6이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고 플러스 붙인 것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돼요. 절대값 없애면서. 그래서 풀면 자,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달린 것보다 작다. 또는 플러스 붙인 것보다 크다. 이렇게 놓으면 찢어지는 꼴 되잖아요. 자, 2차 부등식이랑 장모확지식 똑같아. 그래서 절대값이 크니까 확대되니까 찢어지는 꼴.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 풀고요. 자, 얘는 또는 조건이야. 여기서 푼 거 부등식 나오겠고요. 해 나오고 여기서 푼 거 나오겠죠. 두 개를 합쳐주면 돼요. 자, 왜냐면 우리 절대값을 암기 적용시키면요 범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특권이라 했었죠. 이미 다 숙제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이제 풀어요. 왜 이래? 그리고 2, 3 되나요? 2, 3 마이너스만 붙이죠. 그럼 얘는 모아지니까 x는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 해가 하나 나온 거예요. 됐죠? 여기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럼 얘는 1, 6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찢어지는 꼴이니까 작은 것보다 작아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 두 개를요 연립이 아니라 합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또는 조건이니까 두 개 나란히 있잖아요. 나란히 있을 때는 이제 힘을 합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한번 대입해봐요. 자, 일단 두 개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두 개 그냥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 해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는 6보다 크다. 이게 전부 해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해가 아닌 것은 3번밖에 없네요. 3만 못 들어가죠? 3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3번. 절대값은 항상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암기 안 하면. 암기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꼭 하세요. 나중에 뭐 또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4번. 24번. 파리 24, 85 둘 중에 하나만 할까요? 합시다, 일단. 중요한 거니까. 자, 일단 A 빼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상수죠, 상수. 상수를 구하는 건데, 얘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풀었더니 해가 모아지는 꼴 이렇게 나왔대요. 결국에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다는 얘기는요. 너네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 못하면 너네 좀 애를 먹을 거야. 아니면 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 거야, 사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안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죠. 그럼 위에 거 한 번만 해보고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랑 그림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얘 해만 봐요. 해만 보고 찢어지는 꼴이니까 얘는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 얘가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최고차항은 지금 얘가 1이니까 똑같이 그냥 곱해줄 거 없고요. 얘를 전개하면 두 분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게 x, 두 분의 곱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랑
비슷하게 나온 거야. 결국에는 분배,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A고요.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식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근과계수의 관계 쓰는 거죠. 근과계수의 관계. 그래서 얘만 적어 놓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그럼 마이너스 8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냅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근거계수 그냥 써볼까요? 얘 식이 작다 꼴이니까 모아지는 꼴인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결국에 이 2차 함수랑 x 교점이 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0으로 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에요. 그럼 두근 합이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4이고요. 두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한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되죠. 네, 두근곱. 그러면 두근곱은 a분의 c니까 b가 되고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a죠. 그렇죠? 마이너스 a. 그럼 a 넘어가고 4 넘어오면 a 값은 6이네요. 맞죠? 그다음에 b는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1이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8.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인데 a 값이 6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더하기 1. 그럼 마이너스 13. 따라서 a 빼기 b는 6에서 마이너스 13 빼니까 19가 답이 되겠네요. (28, 19) 25번 갈게요. 뒤쪽 내용보다 지금 24, 25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5를 가고 시간쯤 되면 한 문제 더 풀고 안 되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타임에 진도 좀 나갈게요. (25번) 읽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위차 부등식, 얘가 해가 7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대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두 번째 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두 번째 2차 부등식의 C, B, A 얘네 값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겠죠? 약간 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한번 더 할게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7분의 1과 2분의 1로 묶였대요. 그럼 얘는 x 빼기 7분의 1,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묶여서 0보다 작다라고 놔야지 얘가 나오죠. 거꾸로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주어진 부등식은요, 양면에 a를 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가 식이 크다 꼴인데 모아졌으니까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a가 음수였다는 얘기죠. 자, a가 음수인 거 체크하시고요. 양면에 a를 곱하면요, a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각계수의 관계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전개했을 때, 제 A, B, C 각각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개부터 해보면 x제곱 두 개 더하면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럼 14분의 2 더하기 7하면 C 99. 그 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14분의 1. 네, 이렇게 되죠. 맞나요? 24, 2, 7 맞죠? 그러면 A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x의 개수가 b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가 또 c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등식 있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다 해요. 무식하게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b 대신에 c 대신에 14분의 a 14분의 그럼 4a x 제곱이 되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14분의 9 a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4분의 9이 18 a x가 되나요? 복잡해요. 맞죠? 두 배에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써주고 싶어요. 양변에 약분한 다음에 해볼까요? 얘는 2, 그러면 7. 얘도 2이고 얘는 7. 양변에 7 곱하고 a로 나누면 되겠네요. 7 곱하고 a로 나누면 a 나눌 때 부동방이 바뀌어요. 얘는 2x제곱 7 곱하고 a로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9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고 a로 나누면 7 부동호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1, 2 1, 7 1, 7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네요. 그러면 1, 2부에는 2분의 7이니까 2분의 7이 더 크죠? 그럼 모아지는 꼴 2분의 7보다 작다. 얘가 x의 범위가 됐다. 모든 정수 x는 x가 2, 3, 4는 안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5가 되겠죠. 맞나요? 5 맞네요. 그래서 2차 분석이 잘 안 되면 이제 딱 이 방법을 한 가지로만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시야가 트여요. 알겠어? 괜히 무리해서 근거계수 관계 아직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기본 과정이니까 심화 과정 때 많이 할 거야. 그래서 1분 남았으니까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요? 근거계수의 관계 또 써볼까요? 해석해보면 얘가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인데 위로 블록인 게 x축보다 위에 있는 놈 찾아라. 그럼 그때가 여기 7분의 1이었고요.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0으로 놨을 때, 즉 x축과 교점 찾으려면 얘 전체가 0이랑 같다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근과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가 7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한 거랑 같아야 됩니다. 두분의 곱 a분의 c는 두분의 곱인 14분의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식이 딱 나왔었죠. 그러면 b가 얘가 14분의 9니까 마이너스 14분의 9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14분의 1a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 똑같이 다 됐죠? 두 가지만 딱 정확히 하시면 돼요. 됐고요. 10분 쉬었다가 정석할게요. 토요일 와서 질문하세요. 그렇죠.